6살 보람이부터 73살 방망리 할머니까지 평범한 사람을 스타로 만든 건 바로 1인 방송이었는데요. 물론 시각장애인 유튜버 브래드박, 청각장애인 유튜버 하계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유튜버 굴러라 구루님 등 편견을 깨고 카메라 앞에 선 장애인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예비 장애인에서 어쩌다 장애인이 됐다는 장애인 유튜버들의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같이.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그러네요.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달 잘 나오셨어요? 네, 예. 저도 또 휴가를 다녔지만 예. 이사장님도 저도 또 해외 좀 출장 다녀왔죠. 예, 출장 있으셔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예. 정말 저랑은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뵙는데 예, 가슴이 설렙니다. 그런가요? 아니 오랜만에 또 만났으니까 오늘 네. 좋은 이야기들 함께 해봐야 될 텐데 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튜버들이 요즘에 정말 핫해요. 그렇죠. 네. 홍수죠, 홍수. 네, 유튜브를 해서 뭐 얼마를 벌었다더라, 강남에 네. 빌딩을 샀다더라. 예. 반대로 이제 너도 나도 유튜브 하겠다고 뛰어드니까 유튜버 낭인이 생긴다. 네. 뭐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이 유튜브가 이제는 어떤 동영상 뭐 요 정도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렇죠. 어떤 뭐랄까요 하나의 우리 뭐 놀이문화 플러스 정보와 뭔가 이런 걸 전달해주는 예. 그런 옛날 뭐라고 하나의 해야 무슨 그 삶에 깊숙이 침투한 그러한 일부분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요. 예. 정말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네. 게 돼버렸는데 영향력이 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을 보니까 네. 유튜브가 한 달에 총 388억 분 이게 이용한 시간으로 걸로 하면 도대체 나타났고요. 얼마나 될까요? 그다음에 카카오는 225억 분이고요. 네. 네이버가 153억 분, 페이스북이 42억 분이에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유튜브가 네. 정말 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뭐 장난감과 놀거리를 보는 애들부터 정치 시사 채널 보는 그 어른들까지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유튜브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네. 그런 와중에 최근에는 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유튜버들의 영상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유튜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개개별로 다 찾아보지 않는 한 사실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유튜버로 그러니까 유튜버로 활동하는 장애인분들 예. 어느 정도 현황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뭐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해서 네. 많이들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유튜버 굴러라 구루님 이거 이제 굴른다 할 때는 이제 휠체어를 지칭한 것 같아요.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예비 고3이에요. 그래서 뭐 친구가 뭐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어느 책방에 경사로를 설치했는데 그 시청에서 나와서 그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아주 그 또 재밌게 엮어가는 그런 그 채널이 있고요. 네. 이 또 구독자가 보니까 네. 3만 7천 명쯤 돼요. 얼마 되지는 많네요, 그쵸? 않았는데. 네. 그리고 누적 조회수가 170만 건에 달하고 네. 또 장애인의 인권 문제라든가 또 또 여러 가지 일상에 대해서 네. 재밌게 꾸미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면 얼마나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지 예. 실생활에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예. 장애인식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유튜버들의 또 장애 유형도 되게 다양한데요. 지금 앞서서 말씀해주신 이 굴러라 구루님 같은 경우는 뇌성마비, 예, 뇌성마비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 시각장애인 브래드박은 네. 모형 총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그 유튜버고요. 네. 청각장애인도 있는데 네. 하계월은 청각장애인 언어인 수어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형 총계를 설명한다는 이 콘텐츠가 네. 예. 되게 색다른 듯한 느낌도 드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뭐 장애인 비장애인 뭐 네. 별다를 거 없이 똑같은 유튜버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장애인식 개선이라던가 편견을 그렇죠. 해소하는데 좀 더 도움이 예. 될 것 같거든요. 더 이렇게 가슴에 뚝뚝 묻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좀 몇 개 봤더니 네. 저런 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장애인이 유튜버로서 그 자기가 장애인인 걸 밝히지 않고도 또 재밌는 그 영상들을 많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토피 치료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네.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본인이 장애인인 걸 아예 말도 안 하면서도 네. 상당히 재밌게 꾸미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구독해서 그 유튜버의 어떤 팬이나 시청자로서 보다 보면 굳이 이제 이 사람이 장애가 있다 없다를 의식하지 필요 않고 없죠. 예. 네, 자연스럽게 그냥 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과 소통하는 그 과정에 장애라는 것이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 활동을 통해서. 아무래도 일단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 예. 그런 장애 유형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뭐 청각 장애인들이 하는 축구 경기 본 적 있냐라고 예. 물어보셨었잖아요. 근데 저도 예, 직접 본 적은 없고 시각장애인 그렇지만 축구 경기. 시각장애인 예. 축구였죠. 예. 네,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제가 뉴스로 또 전하거나 네네. 영상으로 본 적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거를 유튜브에서 더 많은 분들이 본다면 예.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그 시청자들과 일체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뭔가 그 장애라는 걸 느끼지도 않고 편견이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다. 그렇게 의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반대로 이들을 응원하는 분들도 많지만 네. 반대로 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그런 또 댓글들도 많다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TV 방송과 비교해서 심의 규정 준수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예, 또 그리고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도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비하 발언 부분 이런 것들이 또 조금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또 혐오나 편견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아직까지 뭐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에 이제 네. 크리에이터들 혹은 댓글을 다는 이용자들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뭐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되고 있나요?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법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행동 이런 쪽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네. 이런 규정은 있는데 이 악의성이라는 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네. 뭔가 조건이 있습니다. 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성이 있으며 또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이 있거나 또는 그 구체적인 피해 내용, 네. 규모 이런 부분들이 적시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이 다 갖다 거론하고 증거를 물증을 갖다 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장애인 폄하 발언을 규제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대표적인 장애인 유튜버들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유튜브 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또 불편한 점들이 많다고. 그렇죠. 이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지체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 이런 분들이 자기 거를 만들어서 내보낼 수는 있는데요. 네. 또 그 보는 그 시청하기 위한 사람들은 불편한 게 있죠. 장애인 당사자들은 네. 이게 뭔가 유튜버들은 장애인을 위한 뭐 한국 수어라든가 폐쇄 자막, 화면 해설 네. 이런 법적 편의 제공을 할 의무가 아직 없어요. 유튜브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그걸 보기
또 이 즐기기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죠.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유튜브를 베리어 프리, 그러니까 장벽이 없는 미디어라고 지칭하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다른 경우는 또 어떨까요? 이제 이 베리어 프리를 전면적으로 규정한 사례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독일의 경우에 네트워크 시행법에서 이용자가 200만 명 이상인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는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콘텐츠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 업체 측에서 운영사 측에서 그걸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 또한 그 사회적인 그 변화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빠른 대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유튜브에 대한 규제 사실 이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방송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이 방송법 개정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유튜브를 방송 사업자로 규정하면 규제나 제재가 가능할 텐데 이게 아마 갈 길이 상당히 길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러는 순간 벌써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 그 개인의 자유 침해 그런 문제들이 또 제기될 수밖에 없고 또 미디어 시장에 대한 흐름이나 국제 시장을 이제 살피면서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규제를 해야 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이제 구글에 소속된 유튜브가 해외 기업이잖아요. 그 국내에서 과연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문제고 어찌 되었건 그 시청자들 또 그 유튜브를 보는 분들 이분들의 성숙성을 통해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선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말 뭐 아무리 저희가 이런 유튜브는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구독자나 조회수가 높다면 그 파급력이나 영향력도 우리 무시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오늘 1인 방송을 하고 있는 장애인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는 게 8628 청취자님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회사 끝나고 굴러라 구루님 동영상 보면서 퇴근해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바로 듣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고 재밌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0311 청취자님께서는 수어로 소통하는 유튜브 인상적입니다. 조부장 TV도 곧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의 또 유튜브를 기다린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접속해 주시면 되고 유주카고이님께서 표현의 자유 속에 혐오가 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규제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 유튜버들도 점점 더 많아질 거고요. 많아질 거고 저희가 실험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에서 SK이노베이션하고 함께 발달장애인 크리에이터를 지금 양성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사실은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송, 쉬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직접 제작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쯤에 완성된 콘텐츠를 아마 만나볼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좀 획기적인 그런 일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도전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예술도 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을 지금 사회가 다가가면서 인정하고 있지만 그 크리에이터로서도 자리매김되는 그런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한국장애인재단에서 교육받은 크리에이터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이런 채널들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지난해 5월부터 법령에 의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요. 저도
그 강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강의하다 보면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 늘 궁금해요. 그런데 이런 유튜브를 활용한 매체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뭐 직장 내 인식 개선이든 아니면 이제 복지부의 인식 개선 교육이 또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든지 간에 많이 이용하면은 훨씬 가슴에 묻어나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해 보는데요. 이선님 오늘 또 신청곡 준비해 오셨다고. 예, 그 지금 막투비라는 가수인데 그 남자 가수인데 상당히 잘생겨갖고 남자 쪽 조현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가수인데. 아니, 외모로 골라오신 거예요? 근데 노래가 요즘 상당히 좋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제목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또 빛나는 너에게. 아, 네. 마크툽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신청곡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노래 빛나는 활동을 기대하면서요. 아, 그럼 유튜브, 마크툽 약간 이런 식으로 라인 맞춰주신 건가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이선생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디는 한 걸음 걸음이 우리 사회 장애인식을 바꾸는 걸음이 되는 시간. 같이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풍경 속 너와 나 날 새롭게 하는